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3개째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을 종목들, 특히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입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베스팅닷컴의 지수 화면입니다. 미국 시장은 10시 반쯤 열려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쨌든 플러스 약보합권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0.44%,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이 열리고 나서 지금 현재 어쨌든 10시 반에 열리지 않습니까? 선물지수는 지속적으로 계속 쉴 수 없이 돌아갑니다만 미국 시장이 지금 플러스라는 점은 조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나서 한 10분쯤 뒤쯤 되겠죠. 그때 말미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새벽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늘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는 꼭 파악하시면서 참고하시고 내일 시장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 아시겠지만 양시장 모두 빠졌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2.38%, 그리고 코스닥은 2.8% 빠졌고요. 거래소는 한 종목 상한가에 79종목이 상승, 그리고 814종목이 하락했고 2종목이 하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종목이 상한가, 180종목이 상승, 그리고 1134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코스닥에서는 1000종목이 넘어가는 수량의 종목이 하락이면 투매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많이 하락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장에서 코스닥은 기관이 1600억 매도했고 코스피는 기관이 7600억 매도했습니다.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 그걸 다 개인이 양시장 합쳐가지고 1조 이상 받아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건 간에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하락폭이 크건 작건 간에 보유하고 있는 그 투자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려스러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장이 업종 차트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충분히 상승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빠졌을 때, 이때 이 1500, 1400까지 내려갔을 때 이때의 그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62평선을 1차적으로 좀 반등의 포인트로 잡고 계속적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수를 얘기하느냐? 아마 아셨을 겁니다. 이제는 종목이 상승을 할 때는, 혹은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개별 종목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지수가 하락을 해서 시장 자체가 완전히 싹 빠져버릴 때는, 그럴 때는 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지수에서 개인들, 외인들, 기관이 어떻게 수급이 들어와서 시장을 방어해주고 또 시장이 빠져주는지, 그리고 증시 자금은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고 신용융자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줘야만 이거를 들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진짜 손절하고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보면, 우선은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봤을 때에 미국이 11월 3일 대선하는데 그 전에 시장을 완전히 빼버릴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미국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서 지금 원화가 강세예요. 예전에 1300원 갔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미국인들 다 나갔었죠. 외국인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무려 원달러 환율이 1160원이기 때문에 들어올 만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갖춰져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가도 지금 크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왜 외인들은 나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우선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추석이 앞서서 있지 않습니까?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그 추석에 대한 연휴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외인들이건 기관들이건 간에 어찌됐건 안정적으로 가자면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다는 팔고 나서 현금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럽이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줄은데 반해서.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1차적으로는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예를 들면 공매도가, 외국인들은 보통 그 본인들이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을 투자한다는 것은. 근데 현물 주식은 사면서 공매도를 친다라든지, 혹은 선물은 풋옵션을 하면서 콜옵션을 또 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외인들은 하방에 대한 베팅, 하락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굉장히 공감을 좀 하고요. 그런 영향들이 상대적으로는 시장에서 강하게 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아울러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 이슈도 있었죠. 니콜라 이슈도 있었죠. 또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하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조정을 겪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승은 비일비재합니다. 항상 가면 때려맞고 다시 상승하고 때려맞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이때 보시면 이때도 그렇고요. 8월 달에도 보면 거진 5일 가까이 하락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음봉이 5개 나왔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음봉 5개 나온 후에 내일 물론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이 신용융자 잔고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신용융자 많이 쓰신 분들은 제 생각엔 2시 이후에 매도 물량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빠지면서 아마도 잔고도 좀 떨어지고 내일 또 반대면 물량도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눌리면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이내 좀 반등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올 시기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져도 2300포인트까지 빠지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내일 만약에 2300포인트를 터치해주고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그 전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시작을 하든 그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괜찮게 나와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게 강한 상승의 시발점은 아니다. 최소한 추석이 지나고 그리고 11월 3일 대선이 정말 지나줘야 그래야지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되고요. 물론 종목별로 이제 집중해야 될 시기는 오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이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10월 달에 이제 9월까지,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실적 관련해서 괜찮은 주식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어찌됐건 시장에서 좀 강하게 가려면 조금은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다. 다만 이번 시장이 엄청난 하락의 전초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그 60일평선 지지를 좀 받고 올라와준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룸이 남아 있죠. 한 83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움직임은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기술적 반등은 내일 혹은 모레에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등이 나오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꼭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반등이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시장의 움직임을 같이 살피셔야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런 얘기도 떴었죠. SK 디스커버리가 뭐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됐다라는 것이 어쨌든 혐의가 좀 부인을 했고, 이게 조금 이슈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전 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악재가 있다라고 해도 이거를 다 누를 만큼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 이슈는 이제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미국에서 임상이 지금 재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재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반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 백신 관련된 종목들,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진카와 뻥카가 정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시장이 세게 반등하는 녀석들과 세게 반등하지 못하는 녀석들로 나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시점에서 진짜 만약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가 정말 좋은 소식을 내놓는다면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빠졌던 이 엄청난 하락이 지수하고 똑같이 빠진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보면 오히려 하락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 때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는 하락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당연히 홀딩하면서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많이 빠졌는데 뭐 이걸 팔고 뭐 한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들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또 다시 반등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매동으로 봤을 때 디스커버리는 우선은 지금 외인들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외인들이 지금 17억 그리고 22억 16억 다행히도 어제하고 오늘 외인들이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좀 판 게 많이 걸립니다만 그래도 언제든지 기관은 순매수 들어오면서 다시 매도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들어온 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켜야 할 라인인 이 뭐 아주 많이 빠져도 개인적으로는 67,000원 정도 이 캔들을 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좀 깨버렸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요 라인 그러니까 6만원대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번에 여기까지 빠지고 다시 반등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봉 캔들 기준 캔들의 중앙 정도 라인은 깨지 않고 아마 버텨주고 반등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서 마지노선이 정말 깨지지 않는 이 마지노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등 나와주면서 다시 7만원 복구가 금방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빠지는 이런 전 하락은 충분히 그냥 뒷짐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이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이 떴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손절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전 그거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당연히 안 왔다고 보고 뚜껑 열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 다 빠지는 상황에서는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커버리 우도 역시 많이 빠졌죠. 62평선도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기준이 여기가 되겠죠. 요 라인 이 캔들에서 하단 여기를 지금 어쨌든 찍고 거진 마지노선까지 왔어요. 더 이상 빠질 수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5만원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이런 하락은 세력들이 이탈을 안 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디스커버리 우는 많이 시장 때문에 빠졌지만 지켜볼 만한 필요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드릴게요. 자, 케미칼입니다. 지금 케미칼이 기준이 되는 라인이 사실은 33만원 정도는 무조건 지켜줘야 됐었는데 지금 거길 깨버렸고 결론적으로는 62평선 터치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조정받고 기간과 가격 조정을 다 받고 매물을 좀 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이 종목들은 반등할 시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상으로는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조금 더 빠질 룸은 남아 있어요. 약간 2300포인트까지. 그런데 이 종목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종목으로 봤을 때에는 빠질 만큼 빠졌다. 밀릴 만큼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을 나올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고 매동으로 봤을 때도 3일 전부터는 외인이 130억, 40억, 24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지만 이 기관들의 매도는 모르겠습니다. 뭐 혹자는 펀드에 대한 부분들도 뭐 환매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의 연관성은 저는 모르겠고요. 우선은 이 기관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추석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이 외인들의 입장에서 많이 좀 들어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볼 요량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기관에서 꿰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상은 어쨌든 해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리스크를 했자는 차원에서 기관들이 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키는 요즘 이 시장의 키는 어쨌든 또 외인이 순매수를 해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인에 좀 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매동은 기관이 좀 들어와 주면서 지금 기관이 모든 종목 다 팔고 있으니까요. 기관이 들어와 주면서 외인도 그대로만 있어 준다면 쌍끌이도 좀 가능한 시점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빠르게 좀 33만원을 좀 반등 나와주면서 복귀를 했으면 좋겠네요.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SK케미칼 우입니다. 얘도 지금 62평선 깨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가볍습니다. 왜냐면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제
그 호가창도 좀 얇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도 적지 않습니까? 얘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은 전 여기라고 봤는데 거의 여기에 지금 걸쳐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 박스권 내에서 지켜야 될 부분은 하락 때문에 빼버렸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는 그냥 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빠졌으면, 뭐 시장이 빠져서, 예를 들면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지금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 분들만 빠졌냐, 뭐 슈퍼개미 분들, 수십억 운영하시는 분들은 안 빠졌냐? 그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럼 다 빠르게 손절하고 정리하고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에 들어가서 수익 보고 계시냐? 그게 절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같이 빠지면 정도의 차이지, 모두 다 손실권에 있는 겁니다. 하락폭을 줄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멘탈 관리하면서 버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정리하며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 그러나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쓰신 분들이라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갈놈들은 좀 두고 140% 맞춰야 되니까요. 이놈들은 반등이 나와도 못 갈 것 같은 종목들은 조금 비중 축소해서 신용융자 140% 신용 비율 140% 맞추는 그런 센스 정도는 발휘하시는 게 맞다. 내일도 밀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나스닥은 상승인데 다우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우 0.13% 하락이고 나스닥은 0.2% 정도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45분이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가능한 거지, 지금 대세 하락으로 간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우시겠지만 이런 시장 주식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도 겪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히려 느긋하게 좀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라서 많이 못 보시더라도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올렸고요. 내일 출근하시면서라도 보시면 좋겠고, 그 보시는 시간에는 최소한 미국 시장이 좋게 끝나가지고 내일 장 초반부터 좀 세게 올려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만 예전에 엄청난 상승처럼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양봉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간다, 코로나 때처럼 폭락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실을 정말 직시하시고 지켜보시면서 각각 종목들의 이슈를 파악하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시장 한번 파이팅 있게 한번 상승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종목 모두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모두가 상승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방송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